네, 변동성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넘어가야 될 파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코스피가 힘을 잃는 이유,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3에서 4%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JP모건에서 삼성전자 리포트 언급을 해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뭐 이란의 그 전쟁 이슈 때문에 그런 부분에 타격을 입었지 펀더멘털 자체는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전문가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비슷한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 메모리, HBM 그리고 파운드리 이런 비즈니스와 더불어서 정책, 이게 흔들리는지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포에 의해서 던진 그런 매물, 얼마만큼 다시 되돌리느냐, 그 반등의 타이밍,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첫 스타트를 이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삼성전자 목표주가 24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비중 확대 전략 유지를 했고요. 세 가지 비즈니스, 메모리부터 살펴보면 워낙 메모리 쪽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수급 굉장히 타이트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업용 저장 장치에 대한 뭐랄까요 부족도 심화되는 현상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그 반도체 공장 있잖아요. 평택 그 부분에서 공간이 부족한데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전환하면서 공급을 성장시키는 전략 이걸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택 반도체 5 공장 같은 경우에도 착공을 시작을 했는데 가동까지는 약 3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 물량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는 바 그러면 그 제한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 경쟁력의 우위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JP모건의 시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HBM에 대한 비즈니스인데 당초는 HBM3E 가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지지 않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 그 예상을 좀 뒤엎고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4 같은 경우에도 퀄 테스트 성공적으로 한 이후에 파운드리 턴키 전략이라고 해서 AI 칩 그리고 파운드리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차별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HBM 매출 3배 확대 전략 그러면서 점유율 30%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두 번째 HBM의 비즈니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뭐 테일러 공장 장비 반입이 시작했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언급을 하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그 닻을 올릴 것이다. 라고 변함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말까지 배당이나 그리고 자사주 관련 그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언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중론은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가질 것이다라고 언급됐는데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잘 따져보시면서 펀더멘털 이상 무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요인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보시고요. 한화 비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기존의 목표주가 9만 원이었는데요. 12만 원까지 올려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의 탑픽이라고 골랐습니다. 사실 최근 이란 전쟁 이슈가 터진 이후에 국내 증권사의 그 리포트 수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꼭 봐야 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변화가 좀 있는 그런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한화비전과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원익 Q&C를 준비했다는 말씀드리면서 한화비전은 연결 영업이익 보면요. 4분기에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냈잖아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4,917억 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10% 이상 성장할 가능성,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업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데이터로 연결을 해놨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 모멘텀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양 TC 본더 수주가 늘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칩 같은 거나 이제 기판 이런 거를 쫙 잘 붙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주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사, 그러니까 신규 고객사 쪽에서 매출 확대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두 번째 모멘텀으로 제시를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대만과 중국 고객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매출이 다변화되면서 긍정적인 고객사 다변화 전략이 먹힐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두 번째 모멘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2세대 HCB라고 앞서서 TC 본더 이게 TCB거든요. 요 얘기를 해드렸는데 HCB 좀 비슷하죠. 요 부분을 보면 TC 본더의 차세대 기술로 만든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세대 HCB 장비 같은 경우에 국내 HBM 생산 업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공급으로 되는데 앞으로 HBM 16단 공정 딱 들어도 이제 최신 공정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 핵심 공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TC 본더, SK 하이닉스양 그리고 두 번째 대만, 중국, 중화권 고객사 다변화, 세 번째 ACB 장비의 매출 확대 기여도 증가 이렇게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목표주가 12만 원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머니 Q&C 방송을 이제 시작할 때 Q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 게 이제 더 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주가 50% 올린 거거든요. 45,000원 윗상단 좀 확인해 보시고요. IT 소부장 섹터의 최선호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4분기 영업이 굉장히 의미 있게 나왔는데 184억 원 흑자 전환했고요. 추정치 85% 여기 신한투자증권의 추정치 대비해서 85%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쿼츠, 그러니까 웨이퍼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정, 씻겨 내려가는 거, 씻는 거, 그리고 세라믹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그리고 핵심 부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제품 판매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이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 얘기했고요. 그리고 원익 Q&C 같은 경우에는 4회사의 이익 모멘텀을 좀 강한 모멘텀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자회사 영업이익이 50억 원인데 추정치 추가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회사가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억 원 나왔고 또 시장 추정치도 10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훨씬 이쪽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온다면 전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 확실한 동력이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올해 IT 업황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도체 성장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그런 구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도체 업황이 좋다 보니까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단들, 소재, 부품 이런 섹터, 밸류 재평가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45,000원으로 올렸고 또 어떤 증권사에서 올렸을까 궁금해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유한타증권도 원익 Q&C를 분석을 했는데 역시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41,000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국제유가 얘기하고 뭐 정유주 이런 부분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오르고 최근 S-오일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는 S-오일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좀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S-오일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최근 또 이런 중동 이슈가 터지고 오른 흐름들이 있어서 이런 목표 주가 상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오르고 정제 마진 좋아서 이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연결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제품가에서 원가 빼고
정제 뭐 비용 빼고 이러면 정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 올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 워낙 3월 정제 마진 초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와중이죠. 그런데 이 부분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이 3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2022년도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그때 나온 규모와 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유 수급. 시장에서는 수급과 공급 이슈 굉장히 가격에서도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이 되는데 정유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보이니까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 대표적으로 써놨더라고요. 미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정유 업체들이 워낙 이제 그 에너지 관련해서는 최대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근데 15년 만에 셰일 오일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느낌 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으로 정유 제품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일단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중단하라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올해 글로벌 정유 수요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이다라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와중에 작년에 사실 중국 쪽에서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이런 수입량이나 그리고 화석연료 생산량이 아주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원유 수입량은 늘리는 와중에 정유 제품 수출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중국 쪽에서 석유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와중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이슈가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원유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상당하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일정 부분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S-오일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수급단에서 긍정적인 변화 이런 부분이 도출되면서 목표주가 올린 이유가 이쪽에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변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접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루에 10% 떨어졌다가 10% 올랐다가 변동성 때문에 어질어질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은행주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적었다라는 점에서 하나증권은 출발을 했습니다. 은행주 매수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리 오르면 림이라고 해서 순이자 마진 은행주에게는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오를 때 은행주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데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은행주가 상대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상거래 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른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큰 폭으로. 이런 흐름들 받아가고 있는 거고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올라갈 수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올라간다는 게 금리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성장률 개선에 대한 기대도 함께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설 연휴 이전에 그동안 은행주가 가파르게 올라서 외국인이 대거 매도를 쳤거든요. 그런데 은행주의 외국인 매수 전환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순매수 전환하면서 워낙 좀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은 또 낮아졌고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PBR이 0.66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 주주 환원 정책이 약간 시그널이 변하고 있는 게 배당 확대 기조로 변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 소각에서 배당 확대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배당 수익률 이런 부분도 얹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나증권 지금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던 은행주 매수 기회 포착이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APR의 시간이다라는 얘기 오늘 좀 해드리는데 왜 해드리냐라고 봤더니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5만 원까지 올려잡았더라고요. 근데 국내 증권사에서 APR 목표 주가 45만 원으로 올려잡은 거 거의 최상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 분기마다 드라마틱한 실적 데이터를 내고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굉장히 밋밋하게 갔던 게 APR이었고 그래서 APR 주주분들도 약간 고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는 건 사실 인생을 살면서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APR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적, 높아진 기대치를 그걸 뛰어넘는 거.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밋밋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 매출 굉장히 절대적으로 올랐죠. 37%니까. 그리고 온라인 비중도 90%나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이 APR의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올려잡은 이유가 있으니 바로 지역과 채널 이슈가 있습니다. 지역의 이슈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입니다.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유럽 온라인 700억 원 가정을 했고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채널로 봤을 때는 미국 오프라인 쪽이거든요. 그 미국 오프라인 쪽의 가격을 1,500억 원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셈을 해보면 올해 매출액이 2조 3천억 원 정도 추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1년 사이에 50% 정도 성장률을 계산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유럽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영국 아마존에서만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마케팅비를 세게 쓰지 않아도 입소문이 나 있으니 앞으로 추가적인 효과는 더 커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게 지역적으로는 유럽 시장이고요. 두 번째 채널적으로 봤을 땐 미국 오프라인 되겠습니다. 4분기에 240억 원 매출 좀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바 유럽 온라인 성장 매출 그리고 미국 오프라인 이쪽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연간으로 1,000억 원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오프라인 쪽. 그래서 올해 매출에 이쪽으로 가셔야 될 수 있을지 보시고요. 이런 성장 동력 때문에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미래에셋증권이 올렸다라는 전략도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APR의 시간이 올 수 있을지 눈여겨보게 되네요.